진시황이 죽고 진승 5강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살살살살 뜨거워져 왔던 물이 비등점에 이르러서 끓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전국에서 모든 세력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2명의 영웅이 나오게 되죠. 내가 드디어 최고 보스가 되겠어. 두 사람이 바로 황후와 유방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황후와 유방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황후와 유방, 일단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타일이 어떤지 이 얘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황후, 역발산 기계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본인이 지었다는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역발산, 내 힘은 산을 뽑을만 하고 기계세, 나의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다. 키도 그만큼 크죠. 8척이었고요. 힘도 엄청나게 세서 그야말로 이 무쇠솥을 들어올릴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이다. 자기를 설명하는 아마 가장 좋은 얘기일 텐데요. 진시황이 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질 만한 인물이기도 할 겁니다. 유방은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생긴 것 자체도 그렇지만 태어나는 이야기도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엄마가 큰 연못가에 이제 쉬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교령과 관계를 해서 유방을 낳았다. 이 얘기는 뭔가요?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얘기고요. 유방의 모습이 사기에 잘 그려져 있는데요. 코끝이 높고 이마가 튀어나와서 용을 닮은 관상이다. 한마디로 왕이 될 쌍이다. 이마가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 얘기로 하면 짱구머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염이 아름답고 왼쪽 넓적다리에 72개의 검은 점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피부병도 있었고 수염이 아름답다는 얘기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소부터 멋내기 좋아하는 인간. 어쨌든 용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 용안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는 뭐 여기로부터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 고려태조 왕건도 모습이 교령하고 닮아서 얼굴 자체가 용처럼 생겼고 뿔이 난 것 같고 이마가 넓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고조 유방을 본따서 한 이야기. 출신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금수저에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은 흑수저인데요. 누가 금수저인지 금방 아시겠죠? 왜 명문가 출신이냐면 이 집안 자체가 초나라의 이 전통 무장 집안입니다. 장군 집안이란 얘기죠. 아버지가 이 진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왕전한테 패해서 죽게 됐습니다. 이 항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 큰 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 항량 밑에서 사실은 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도 뭐 집안이 빵빵하니까 뭐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었겠죠. 반면에 유방은 강소성에 있는데요. 그 폐연 출신입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나긴 했는데 유방 자체는 흑수저 집안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서민 출신 황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가 자기가 봉건, 영주가 돼야지만 적어도 왕이 될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야 정통성이 부여되니까 그런 건데요. 진이 멸망하고 나서 처음 된 이 유방이 이 서민 출신,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우가 어떤 성격,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가 하는 것, 뭐 힘만 세느냐, 또 어릴 때는 어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앞으로 항우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좀 재밌어요. 어릴 때 이 글을 갖다 이제 배웠을 거예요. 집안이 이제 아무래도 금수저 집안에 가까우니까. 근데 글을 못 배우겠다고 집어쳐요. 야, 그래? 그러면 너 검술이라도 배워야 되지 않아? 이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검술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배우겠다고 때려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못 배워서 항량이 막 화를 냈더니 항우하는 얘기가 좀 그럴듯해요. 아이고, 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자 그리고 성 정도 쓰면 되고 검술이라는 거 배워봐야 뭐합니까? 한 사람만 상대하는 건데 차라리 10,000명을 대적하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병법을 배우는데요. 이 병법도 끝까지 배우지 않고 중간에 또 때려칩니다. 원리 뭐 이런 부분을 끝까지 탐구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일 있을 때마다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정치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략은 그러니까 비전은 없고 전술은 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항우는 진시황을 암살을 하겠다. 작은아버지가 계속 말렸어요. 야, 너 집안 말아먹을 일이냐? 큰일 낼 놈이네. 욕심도 클 뿐더러 동시에 자기 아버지가 진나라에서 죽었기 때문에 진에 대한 적개심도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들, 이 적개심이 막 넘치기 때문에 성격 자체도 조금 잔혹한 성격이 됐던 거는 아마 아버지의 죽음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항우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전략적 사고. 그나마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작은아버지 항량이에요. 고향이 오중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실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 동원해서 뭐 요역을 동원돼야 된다. 또는 누가 돌아가셨다. 장례가 있다. 이런 일마다 나서서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이 바로 항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감옥에 갇혔을 때 슬그머니 이 옥리한테 청탁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는 걸 보면 행정적인 수완이 대단히 뛰어난 인물, 완벽하게 전략가 스타일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항우가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카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스타일. 자, 이렇게 항우를 보셨죠? 그러면 유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방의 스타일, 그야말로 건덜 스타일. 사기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어질고 베푸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활달해서 돈 버는 일에 얽매이지 않았다. 뭐 성격이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 베풀려면 자기가 돈이 있어야 베풀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베풉니까? 이거 건달이라는 얘기죠.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요? 딱 정치가 스타일입니다. 요 사람 거 가져다가 저 사람한테 주고 이 딴 사람한테 거 가져다가 이 사람 주고 또 청탁을 들어주면서 사람들 이렇게 적당히 이용해서 일 처리하고 이 취미가 주색잡기인데 무엇보다 이 술 이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취할 때까지 먹고 그런 스타일. 외상으로 술 마시는 거죠. 그야말로 이 안에 있는 거 다 확인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데나 들어놓아서 자는 거죠. 그런데 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 위에 용이 막 나타난다. 이거 사실 다 뻥이죠. 무슨 용이 나타나겠습니까? 보나마나 혹시 토사물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죠. 술집에서는 유방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술 마시는 날은 매출이 평소보다 몇 배가 되더라. 이면의 해석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예. 근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보면 단순히 건달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활달하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자체는 사람들을 항상 모아서 끌고 다니는 그야말로 이 보스 스타일. 누군가가 이 주변을 자기 주변을 항상 맴돌게 하고 자기도 누군가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바로 그런 것처럼 전형적인 건달이면서 정치가적 스타일. 그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유방의 뒤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유방의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른 고치고요. 청탁 같은 걸 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하다 그러면 얼른 그걸 들어줍니다. 당장 그 앞에서 이익이 된다면 그런 것들 다 들어주고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항우는 절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좀 뭔가 아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유방은 남들의 청탁이란 청탁은 다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부분들이 건달이면서도 그나마 보스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수 있죠. 이 유방의 직업이 이런 건달류였기 때문에요. 결국 했던 게 사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수가에 정이 있는 곳에 임시정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물가에서 이른바 물류를 네가 담당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잘 관리를 하면서 돈도 받기도 하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짐을 누가 내려요? 인부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부들 동원해서 그런 거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동원해서 그런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볼 땐 쟤 뭐야? 아유, 제가 뭐 정장 깜이나 되긴 하나? 그래도 뭐 일은 좀 잘하니까 두고 보자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알량 스타일의 유방. 자, 이제 지금까지 두 사람의 출생이라든가 스타일을 한번 봤는데요. 두 사람 자체가 왜 봉기를 하게 됐는지 그 봉기의 이유와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지에서 봉기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이참에 한몫 잡아보자.
만냥을 내겠다고 관상을 딱 본 순간 허걱. 드디어 항우와 유방이 하나의 세력으로 합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